주셔야 된다. 그래서 회전을 시키려면요 무조건 마지막에 N03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진정 재료가 돕니다. 여기까지 또 마무리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가공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가공 준비 단계. 사실 여기까지는 외우셔도 됩니다. 암기하셔도 돼요. 암기해도 좋다. 하지만 그거는 자격증 개념이고 내가 회사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이해를 하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장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또 시작을 해볼게요. 혹시 적으시나요? 자, 우선 파일에 새로 만들기 하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가공 순서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가공 순서. 여러분들 가공 순서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생각외로. 이게 프로그램 짜는 것만 배웠고 세팅하는 것만 배웠지 가공을 어떻게 하는지 그 가공 순서 뭐 유식하게 말해서 가공 공중 설계라고 하는데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회사에서 이거를 제일 못해요. 신입사원들이 도면 딸랑 주고 깎아봐 하면 못 깎아요. 왜냐 공중 설계를 안 해봤으니까 뭐부터 깎아야 될지 어떤 식으로 깎아야 될지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가공 공정 설계를 잘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도면 분석을 할 줄 알아요. 도면 분석. 도면 분석이 첫 번째. 그 도면 분석이라는 거는 도면을 이제 도면 분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 도면 분석은 답이 없다. 열심히 도면을 봐라. 그게 들은 얘기야. 열심히 도면을 봐라.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맞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자기네 회사 도면 열심히 보고 이해하는 게 최선이죠. 뭐 그거를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도면을 보는데 어떤 식으로 볼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자, 저는 아주 기초적인 거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 캐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도면을 보러 할 때 우선 선의 굵기를 파악하라고 해요. 선의 굵기. 여러분들이 아마 도면을 많이 안 보셨을 텐데 이 도면에는요 어떤 룰이 있어요. 룰. 어떤 룰이 있냐 그 종류에 따라서 선의 굵기를 달리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외형선인데 형상, 제품의 형상을 표현한 거 외형선은요 선의 굵기가 되게 굵어요. 이렇게 굵고요 이게 제품 형상이에요. 제품 형상 뭐 구멍 뚫려 있으니 구멍 뚫려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치수라든지 일반적인 뭐 가상선, 중심선 그렇게 표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선이 되게 얇아요.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뭐 중심선을 하나 그린다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치수도 이런 식으로 기입하고요. 이런 게 도면이거든요. 이렇게 틀로 잡혀 있는 게.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선의 굵기를 파악해. 선의 굵기만 파악해도 이게 형상인지 아니면 보조선, 치수 기입하는 선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얘는 치수 보조선이라고 해요. 치수 보조선. 용어를 정확하게 쓰세요. 저도 선반쟁이잖아요. 저도 C가 선반 C예요. 여러분들 표현에 따르면 선반 C인데 선반 쪽은 이런 가공 쪽은 그 주위 사람들 놀려먹는 게 뭐냐 무식하다 그래요. 진짜 무식해. 쇠만 깎아가지고. 이건 누굴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설계 쪽에 있는 사람들 설계 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반대로 유식하다 그래요. 쟤 유식해 보이네. 지적이어 보이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공 쪽에 계신 분들은 좀 쇠를 깎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되게 거칠어요. 환경이. 그래서 약간 좀 드센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설계 쪽에 종사하신 분들은 주로 이론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책 위주로. 그래서 얘네들은 뭘 얘기할 때 책에 있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이 제품 형상을 좀 보시게 되면 외형선 보시게 되면 치수 보조선 있죠. 거기에 보면 치수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치수선이라 읽어요. 그럼 거기 치수값이 현재 70으로 잡혀 있는데 이 값을 64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치수 보조선, 치수선 요 값 보이세요? 그러면 이걸 64로 바꿔주세요. 변경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가공 쪽에 계신 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 거시기 이거 좀 바꿔봐. 이거 좀 64로. 뭐 그렇게 얘기한다. 왜냐면 이런 용어를 잘 모르니까.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딱 찍고 바꿔. 간단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제 3자에 봤을 때 얘기 나눠보면은 저 사람 좀 뭔가 좀 배운 티가 나네?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제 경험이에요, 이거는. 뭐 진짜 이렇다는 건 아니고 다 다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용 선반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저는 기계 이제 설계 쪽이라든지 아니면 가공 분야를 전체적으로 다 해요, 수업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두 개의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이점을 저는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가공 쪽을 종사하시지만 웬만한 기계제도 기본적인 용어는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지 설계 쪽 사람들 얘기할 때 좀 꿀리지가 않아요, 사실 일명.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도면 분석할 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 선의 굵기를 파악을 해서 이게 어느 게 외형선인지 제품 형상이지 어떤 게 치수 보조선인지 치수선인지 그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58페이지 보세요. 58페이지 다시 도면을 보시게 되면 자, 처음에 봤을 때는요, 58페이지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막 선도 복잡하게 돼 있고, 뭐 치수 막 기입되어 있고. 근데 제가 한 얘기 기억하세요. 선의 굵기를 먼저 봐라. 그럼 제품 형상은 선이 굵어요, 유달리. 또 진하죠, 여기서는. 되게 진하죠? 이 진한 부분이 제품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흐리멍텅하거나 선의 굵기가 얇은 거. 이런 거는 치수 보조선, 치수선, 또는 중심선에 해당되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제품 형상 파악이 돼서 눈에 들어와요. 그럼 도면 분석 1차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형상에 대한 치수를 알고 싶어요. 치수. 그럼 치수값을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위치 치수값을. 그러면 도면 분석 끝난 겁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되게 단순하니까 눈에 훅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솔직히 책에 있는 도면은 뭐 어렵지 않지만 102페이지 보시면 102페이지 보세요. 내경이 없어서 좀 되게 단순한데 102페이지 같은 게 우리가 앞으로 깎을 도면인데 점점 좀 복잡해져요, 형상이. 102페이지, 뭐 100페이지, 98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이런 걸 딱 처음 봤을 때 되게 이제 난처해지는 거예요. 어디부터 해야 되지? 나는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처음에 시작은 도면 분석입니다. 그리고 선의 굵기를 파악하시고 지금 이거 선의 굵기가 티가 안 나죠? 여러분들 98페이지, 100페이지, 102페이지 보시게 되면 선의 굵기가 차이가 안 나요, 기자. 이런 건 도면 불량이에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설계실 가 따져야 돼요. 야, 이렇게 도면을 프린트하면 어떡하냐? 작업자 어떻게 도면 파악하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주는 데 받을까요? 주는 데 받다 보니까 이게 외형선이 치수선이 몰라가지고 막 짐작으로 떼어잡고 막 깎는단 말이에요. 그럼 불량나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책임이라. 그러니까 내가 도면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은 선의 굵기가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런 식으로 프린트를 안 해주시면은 욕을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좀 하라고. 야, 너 이렇게 배웠어? 제대로 이렇게 배웠냐고. 선의 굵기가 다르게 해줘야지. 내가 신이야? 하면서 뭐 따져주셔야 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겠고요. 하여튼 이건 기본 개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 분석이 끝나면은 두 번째는 뭐냐? 자, 두 번째는 뭐냐? 자꾸 제가 새길로 가요. 두 번째는 원점을 지정해 주던가 찾으셔야 돼. 자, 원점이라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얘를 우리는 흔히 뭐라 부르냐? x는 0, z 0이라는 위치를 원점이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부르냐? 시작점이라. 시작점을 지정해 주시라는 거예요. 시작점. 원점이나 시작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뭐냐? 제도에서는요, 한글로 표기 안 해요. 도면에서는 한글 표기를 안 합니다. 이게 원래는 지금 다 그런 거 아닌데 기본적인 개념은 한글 표기를 안 해요. 왜냐? 도면 가지고 이 도면이 우리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외국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자 표기는 최대한 자제하고 주로 숫자, 그 다음 기호 요런 걸로만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점이란 단어를 안 씁니다. 만약에 쓴다 치면 X형, Z형이라고 하지. 그러면은 숫자는 이 X형, Z형이라는 거는 요게 해당되는 숫자예요. 그럼 기호는 어떻게 해? 기호. 기호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 58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